안녕하세요, 오타와 한인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오타와 교육청에서 발표된 코로나에 관한 내용과 차세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부회장님과 저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안전수칙을 존중하고 있으며 모든 사항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제 두 번 저희가 촬영을 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소감이나 그런 말씀이 계신가요? 아니요. 굳이 그런 거를 예, 그러면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오타와 교육청에서 뭐 업데이트된 정보나 아니면 핫한 이슈가 뭐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지금 뭐 각 교육청마다 조금씩 좀 다 상황이 좀 다른 것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오타와 일단 교육청이 네 개의 서로 다른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뭐 서로 다른 교육청마다 다른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교육청들은 어쨌건 온태리오 그 에듀케이션의 온주의 정책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교육청이든 솔직히 말하면 다 비슷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제일 많은 학생들이 어쨌건 제일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는 오타 칼튼 디스트리트 스쿨보드 우리는 이제 오타 공립교육청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오타 공립교육청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 위주로 얘기를 일단 해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가장 발표됐다기보다는 지금 거의 매주 한 2, 3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계속 학부모들한테 지금 공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선 좀 심각하게 아웃브레이크가 됐다 할 경우에는 이제 학교 폐쇄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학교 폐쇄 결정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청이 4개가 있는데 그 교육청 4개에 소속된 학교 중에서 다 그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을 공지를 다 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각 교육청 소속에 있는 모든 학교, 심지어 이제 사립학교 포함해서 모든 학교들은 학교에 있는 학교장은 오타 퍼블릭 헬스 보건국하고 연계해가지고선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나왔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서 전파가 됐거나 이제 두 개가 다른 개념인데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그거는 이제 어느 경로를 통해서 확진이 됐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집에서도 확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왔으면 그 확진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확진자가 학교 내에 있었다는 확진자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지하진 않지만은 학교에 이러이러한 확진 학생이 있었으니까는 그거를 오타 퍼블릭 헬스랑 공유를 했고 이에 관련된 안전수칙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학부모들한테 계속 공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확정자를 어떻게 파악을 하죠? 그건 이제 오타 퍼블릭 헬스에서 그러니까 헬스 통해 가지고서 이제 밀접 접촉자라고 구분되는 여기서 뭐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이제 하이 리스크 컨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선 하이 리스크 컨택이라든지 의심자들 근데 그 의심자들이 솔직히 뭐 감기나 이제 발열만 있어도 솔직히 말하면 의심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테스트를 받고 테스트 결과는 바로 그 퍼블릭 헬스에서 바로 학교장한테 연락이 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공지를 받는 거고. 그러면은 초, 중, 고, 뭐 여기는 중, 고가 다 이렇게 합해져 있지만 그러면 초, 중, 고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뭐 그런 의심이 가는 학생이 있으면 확진을 받으라는 뭐 내용을 누가 뭐 어떻게 대한 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절차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의심 가는 학생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사람이 누구죠? 일단은 학교 해당 담임 선생이 되겠죠. 담임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학교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의심 학생한테 일단은 서스펜드 시킨다고. 그러니까 의심이 되면 일단은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 보고 이제 검사를 받아보라라고 얘기를 아마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클리어 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담임 선생이 학생의 의심이 가면은 뭐 자가격리나 아니면 검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한 후에 오타와 헬스에서 연락을 해서 그거를 이제 뭐 학교가 폐쇄가 되다든지 아니면 수업이 진행이 뭐 잠시 동안 안 된다든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의심 간다는 거를 발열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확인하는 건가요? 아, 얘 그냥 이상해라고. 일단은 심텀이나 자가 검진을 해요.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는 계속 지금 메일을 보내고 있는 게 셀프 자가 진단할 수 있게끔 이제 근데 그 자가 진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에서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열이 있나?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만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그 증상에 해당되면은 일단 너는 학교 나오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이제 검사를 받아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상황은 예전에 그 플루거나 그냥 일반 감기여도 일단 일반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대치한다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확진된 학생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또 다른 학생이 발생이 되면 그건 전파가 된 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래서 네. 확진이 된 거랑 전파랑은 달라요. 확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학교에서 확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세요라고 고지음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학교 내에서 그 이제 아웃브레이크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건데, 만약에 아웃브레이크 됐다라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학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전파됐다, 아니면 선생으로 인해나 아니면 교직원에 의해서 학생이 전파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는 이제 아웃브레이크를 선언하고, 그러면 이제 학교가 폐쇄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확진이 된 학생의 경우는 자가격리를 해서 나을 때까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학생은 실제 클래스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클래스 수업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 2주 기간이 각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각 교육청마다 다르겠지만, 그럼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면서 수업을 아예 못 듣는다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학교에서 의심 사례로 접하게 되면 그 의심된 학생과 그 학부모는 일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코비드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예. 그리고 코비드 검사를 받을 때도 의심 학생은 얼전트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지금 지금 예약제로 지금 코비드 검사가 예약제로 바뀌었는데, 예약제로 바뀌고 나서 지금은 검사 결과가 빠르면 48시간 안에 나온다 그러는데, 어쨌건 좀 의심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선순위가 이렇게 빨리 나오게 돼 있어요. 검사 결과가.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이 학생이 확진자가 아니라는 게 제하고 나면 학교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확진된 그 학생의 수업에 관련된 그 내용을 보면, 그 학생이 2주간 1주든 자가격리를 하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학교에서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1주, 2주 동안에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아니면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어차피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그러면 아예 수업을 안 들어도 캐치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대책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그 재량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 학교 담임 선생님마다 이제 조금 다를 텐데. 그런 대책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이 돼서 내가 학교를 못 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감기나 독감으로 해서 학교 결석하는 거랑 비슷하게 대체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확진자 딱 개인의 그런 경우고, 그러면 아웃브레이크 학교 내에서 감염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패실리티 폐쇄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패실리티 폐쇄가 되는 거면 이제 한 학생이 아니라 전체 학교가 못 가는 거죠, 그냥. 그쵸. 근데 이제 폐쇄되는 결정 기간이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이솔레이트 해가지고선 기간은 14일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확진되고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만약에 나왔다. 그래서 만약에
확진된 학생이 실제로는 한 4일 전에 뭐 확진이 됐었던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선 전파가 됐고 그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클리어 됐다 그러면은 굳이 학교가 14일 동안 폐쇄를 하지 않고 학교는 그 기간 지난 이후로 해가지고선 뭐 10일 그래서 그 학교마다 폐쇄 결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10일간 폐쇄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일주일간 폐쇄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만일 학교가 10일이든 14일이든 폐쇄가 되면 수업은 다 정지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최대한 온라인의 리소스를 받아서 진행한다고 하지만은 일단 뭐 정상 수업은 못 한다고 봐야죠. 참 그 아웃브레이크가 되면 그러면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에서 공지되는 코로나에 관련된 공지되는 부분을 COVID-19 대시보드라는 그걸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거는 오타와 카르튼 교육청에서만 운영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교육청마다 그 심지어 모바일로 앱이 다 그 모바일로 해가지고선 그 학부모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대시보드에 리포팅 한다는 개념은 공지를 한다는 개념인 거고 그래서 공지한다는 개념은 우리 학교에서 확진자가 누가 나왔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지금 그 확진자와 관련돼 가지고선 현재 이러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교장 이름으로 레터가 발송이 되는 건데 그 레터 발송되는 거 이전에 뭐 이제 각 학교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받아보는 그 앱에서 그 학교 정보들이 계속 실시간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앱으로 그 교육청 스쿨 메신저 앱이라고 있는데 그 스쿨 메신저 앱을 통해 가지고선 그 학교에서 올라오는 그 소식이 거의 매일 올라와요. 근데 이제 매일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타와 중심지의 그 다운타운 그런 데 있는 학교들이 더 그 확진자나 아웃브레이크 수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뭐 카나타든지 뭐 네피안에 다 그런 확진자 수나 그런 게 지금 현재 그 추세 보면은 그 지역은 그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의미는 없고 오히려 이제 얼마나 밀집 지역이냐에 따라 틀린 건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폐쇄 결정이 됐거나 막 임시 폐쇄가 됐거나 해가지고선 그 나오는 학교들 그 교육청 학교들 보면은 뭐 바이븐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도 이제 거의 돌아가면서 나와요. 하루는 저쪽 학교에서 나왔다 하루는 이쪽 학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어쩔 수가 없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 학교마다 뭐 학생 수, 확진자나 아웃브레이크 그런 수가 다르고 그래도 뭐 다 학생들이 수업 참여할 때는 다 마스크를 쓰고 진행이 되는 거죠? 선생님 포함해서.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학교 수업을 받아보지 않았어요. 예. 뭐 그래도 뭐 마스크를 쓰고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제 혹시 차세에 대한 초중고 대학교에 대한 뭐 중요한 정보나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신지? 몇 가지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지금 그 OUAC라고 그 온태리오 유니버시티 어플리케이션 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태리오 컬리지에서 그 이제 현재 아마 지금 제일 불안한 게 12학년 학생들 그쵸. 아니면은 대학교 이제 학생들일 텐데 어플리케이션 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학생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다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컬리지 같은 경우는 2월 1일이 데드라인이고요. 어플리케이션 접수 데드라인.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는 지금 1월 15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이른 감은 있는데 보통 1월 말로 알고 있는데 1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쳐야 되는 거고 접수 마치고 나서 지금 아마 학생들이 결과가 나오는 건 나올 텐데 지금 그거 제가 말한 건 접수를 마치는 거고
그 최종 그 결정돼 가지고서 나중에 나오는 거는 실제는 뭐 8월까지는 넘어가긴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1월 전에는 그래도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 OUAC라는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온태리오 칼리지 사이트에 가면 그 지금 모든 대학들이 그 흔히 말해서 그 대학 설명회를 학교를 방문해서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벌초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벌초를 바꾸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 전혀 들어가질 않고 있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가급적이면은 OUAC 사이트에 가면은 내가 관심 있는 학교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끔 그 자기 정보 넣고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는 사람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서 내가 그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한번 접속해봐. 그 OUAC 사이트에만 들어가도 내가 관심 있는 학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시라고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내용을 나눈 게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교육청 대처법이나 그런 사항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에 대한 또 정보들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저희가 오늘 내용을 의논한 건 모든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페이스북에 다 올려질 거니까 거기에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또 공지할 부분이 또 있죠. 공지를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타 한인 장학재단에서 장학생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 2020년 11월 30일까지라고 돼 있고 오타와 및 인근 생활권에 속하는 지역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했던 교민 자녀들이 이제 오타 지역에 다니는 풀타임 한인 대학원생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세한 신청 자격에 대한 거는 오타 그 한인장학재단 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한인의 페이스북이나 이메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회에서 공지할 거는 그 10월 31일까지 저희가 지금 4분기 마스크 재신청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에서 그 식약처에서 마스크 수출이 허용되면서 좀 이제 그 신청에 대한 수요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선 시간이 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 대외적인 상황 때문에 좀 했는데 4분기 마스크 신청도 지금 다시 받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한인도서관도 일단 10월 31일까지는 주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 퍼블릭한테 이제 공개를 못하고 지금 일단 폐쇄 결정돼 있으니까 그 정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예, 감사합니다. 저희 3분기 마스크 때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4분기 때 저희가 오더할 마스크도 수량이 많은지만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확인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오늘 이후에 촬영한 걸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하게 마스크 쓰고 다니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